네, 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제 본업에 연관된 기업이죠. 바로 코스트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유통시장을 잠식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코스트코는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찰리 먼고도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던 코스트코 주식을 투자해도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신인 버핏의 영원한 동반자였던 찰리 먼고가 절대로 한 주도 팔지 않겠다고 했던 주식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중독자라고 스스로 밝히기까지 했었죠. 이제 한국에도 매장이 19개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코스트코 파헤치기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코스트코의 간단한 사업 구성 내용인데요. 당연히 가장 유명한 건 식품입니다. 가공식품과 잡화, 그리고 신선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코어 메인 사업이 매출의 40%를 차지합니다. 결국 코스트코도 마트니까 식품을 가장 많이 팔고 매출도 가장 많겠죠. 그 이외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주유소의 역할도 있고 약국, 그리고 안경점까지 있습니다. 여행사 역할까지 하네요. 정말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 코스트코의 넓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한국에 첫 입점을 시작한 것이 94년으로 나오는데요. 다만 유명해지고 알려진 건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중반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때 차량이 줄지어 선다, 회원제 클럽이다, 싸다 하면서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요. 시점으로도 이해가 되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직후니까 이때 경제 사정이 당연히 나락이었을 테고 결국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모였겠죠. 2015년에만 코스트코를 알아서 매수했다면 100불에만 매수했더라도 10배입니다. 10년간 10배가 올랐죠. 우리나라 기준 1000불이니까 한 140만원 정도 넘는 황제주입니다. 10배가 혹시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나스닥 100 지수인 QQQ가 10년에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런 나스닥에 다시 3배가 오른 개념이니까 엄청난 주가 상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배당도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요. 배당 내역입니다. 코스트코는 배당 성장주로도 유명한데 10년 동안 주가가 10배 올랐는데 배당도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0년 전 주당 1.5달러를 지불했으니까 지금은 5.2불이 되었죠. 거의 4배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결국 매년 10%가 넘는 배당 성장을 이룬 덕분인데 연평균을 보면 12.8%이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배당 성장 ETF인 SCHD보다 높은 배당 성장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점을 제외하면 매년 10% 이상 배당 성장을 이뤘는데 정말 아름다운 곡선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트코 파헤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트코의 매출 현황인데요. 24년도 결산 기준 원화로 약 350조 원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유지비에 대한 매출액도 6조 원 정도인데요. 엄청난 매출이죠. 삼성전자와 비슷한 매출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9조인데요. 대략 3.6%입니다. 엔비디아가 매출액이 24년도 80조 원 정도인데요. 엔비디아 매출의 5배죠. 물론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350조를 팔아서 10조를 버는 회사와 80조를 팔아서 40조를 버는 회사. 과연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확실히 미국은 얼마를 파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얼마를 버는지를 중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PS를 보겠죠. 코스트코의 영업이익이 낮은 건 결국 정책 때문인데 코스트코는 전 세계 마진이 동일합니다. 14%죠. 그 말은 대략적인 판관비가 10%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유통업체 치고는 정말 판관비 10%는 엄청나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진율을 14%로 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EPS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4% 성장했는데 EPS는 17%가 성장했죠. 그 간격이 자사주 매입 효과입니다. 이러니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없겠죠. 결국 코스트코 마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매출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출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인 멤버십 매출인데요. 멤버십 매출의 증가는 결국 회원수 증가와 동일합니다. 회원수가 증가한다는 건 코스트코 매출이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멤버십 매출은 단순히 그 매출 자체보다 회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코스트코의 전 세계 회원수는 1억 3,700만 명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7%의 회원수가 증가했는데 뒤에서 살펴볼 매장수와 연동되어 같이 봐야겠죠. 코스트코의 이 회원제를 싫어해서 안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은 대신 월마트를 가겠죠. 한국은 이마트도 있고 트레이더스를 갈 테고요. 물론 코스트코는 전 유통사 최저가입니다. 코스트코는 애초에 입점을 받을 때 최저가가 아니라면 받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조사들이 조금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마트에 들어가지 않는 구성품을 만든다든지 조금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저 가격을 맞춥니다. 이후에 어쨌든 고객은 이득이긴 하죠. 확실히 매출액의 성장률과 회원수의 증가율이 비슷합니다. 역시 회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지 코스트코의 미래도 밝겠죠. 코스트코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이 코스트코 전체 매출의 70%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백화점 VVIP 고객이 매출의
뭐 90%를 담당한다? 뭐 이런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느낌이긴 한데 결국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매장수 증대죠. 워낙 넓은 땅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들어갈 수도 없고 점포수가 일반적인 유통마트에 비해 적다 보니까 어느 국가이건 전체를 커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4년도 회계 기준으로 전 세계에 890개 매장이 있고 24년 전체 기준은 897개가 있습니다.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914개가 된다고 하는데 5개년을 확인해 보니까 연평균적으로 20개 남짓의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략 3% 정도인데 증가율 자체는 조금 더딘 편이죠. 물론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국가별 점포 현황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24년 기준 미국에서만 600개 매장이 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의 점포 비중이 85%가 되어 있죠. 코스트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척해야 하는 국가와 점포수 확대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85%가 아메리카 대륙인데 350조 원의 매출 중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86%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결국 매장 수가 많은 곳의 매출의 비중도 결정하겠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참고로 옆에 각 코스트코가 진출한 국가에서 1등 유통업체를 조사해 봤는데요. 편의점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역시 아메리카 대륙에선 월마트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코스트코가 600개나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6.8% 정도고 월마트가 20%로 압도적 1등입니다. 사실 당연한 게 코스트코는 600개지만 월마트는 중소형을 다 합치면 1만 개가 넘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스트코가 시장 점유율 1등인 국가는 캐나다입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캐나다에서 코스트코가 이렇게까지 유명한지는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아메리카를 제외하면 일본이 가장 많은데 24년 기준 36개지만 25년 3월에 오키나와에도 코스트코가 신규 오픈했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죠. 일본은 이온이 1등이긴 한데 반대로 우리나라와 같은 대형 트레이더스 같은 매장이 없습니다. 이온 대형 하이퍼마켓도 있긴 한데 코스트코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5개년 전체 매장 확장을 바라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점포 확대가 다 미비하죠. 특히 신규 국가 진출이 미비합니다. 5년 동안 스웨덴 1개점 그리고 뉴질랜드 1개 점포밖에 오픈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 시점에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진출과 기존 국가들에서의 점포 확대 한계점이 오고 있나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스트코의 한계점이고 이 한계를 뚫는다면 정말 하늘을 날아가서 2,000불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동남아시아 진출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아 진출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각 국가 안에는 이미 유통 공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태국은 CP그룹의 계열사들로 로터스나 마크로, 세븐일레븐 등이 꽉 쥐고 있고 필리핀은 랜더스와 SNR 등 정말 국가별 우리나라의 이마트와 혹은 그 이상의 회사들이 즐비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대부분은 직접 투자도 힘듭니다. 태국은 외국 회사가 100% 지분 투자로 회사 설립도 불가능하고 필리핀은 아예 외국인은 땅 매입이 안 됩니다. 이런 한계들이 있죠. 물론 진출해서 실패하고 철수한 국가도 있습니다만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가 8억 명에 다다릅니다. 게다가 세계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도 가장 젊은 세대들이 많은 국가죠. 이 국가에 어떻게든 진출을 하고 확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한데요. 1인당 소득이 아직 너무 낮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코스트코는 대용량의 최저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코스트코의 장점이 반대로 동남아시아에선 최대 단점이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남아시아도 소득 수준이 점차 올라오고 있고 발전한다면 결국 코스트코가 진출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트코 IR 자료를 쭉 보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RSU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업이 직원들에게 고생했으니까 주는 주식 증여입니다.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나 임원들에게 주고 있는데 정말 부럽네요.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더 파보면 스톡 옵션과는 조금 다릅니다. 스톡 옵션은 내가 특정 시점에 살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내가 코스트코 주식을 만약 1,000불에 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코가 향후에 2,000불이 되면 그때 저는 1,000불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RSU는 권리가 아닌 증여의 개념입니다. 그냥 정말 공짜로 주는 건데요. 물론 세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거의 50% 가까이 선으로 납부한 후에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데요. 사실 이거 왜 아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제 와이프가 이걸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기본 연봉은 저보다 낮은데 이걸 받는 순간 제 연봉 2배 수준이 됩니다. 물론 매년 주는 건 아니죠. 어쨌든 기업 분석과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런 복지라고 해야 할까요? RSU가 있다는 건 제가 분석했던 기업들 중에선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주주 친화적 활동도 있지만 임직원 친화 활동도 하는 착한 기업인 것 같네요.
코스트코의 매출과 매장 확대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관점은 주식 투자죠. 서두에서 주가 차트를 봤듯이 코스트코 투자는 언제나 옳았습니다. IR 자료에서도 본인들의 주식을 5년간 보유했다면 이했을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성장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데 주가 부양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S&P 500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10년 전 코스트코에 1만 불을 투자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입니다. 물론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 기준이고요. S&P 500이 3.5배가 됐는데 코스트코는 7배가 됐습니다. S&P 500보다도 2배가 더 오른 것이죠. 월마트도 물론 성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정말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네요. MDD 값도 셋 다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부의 2배이니까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트로만 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공룡 월마트를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너무 올라있고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미국 주식들이 1000불이 넘어가면 주식 분할을 많이 하던데 과연 코스트코는 언제쯤 하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거래량이 튀면서 더 상승 포텐을 터뜨려 줄 텐데 말이죠. 찰리 먼거가 절대 팔지 않겠다던 코스트코 주식, 그리고 왜 그런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스트코 주식 사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도 꾸준한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과 점포 확대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주주 친화 정책인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주가는 안 오를 수가 없긴 합니다. 다만 정말 타이밍 투자로 본다면 전 동남아시아 진출이 트리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는 순간 한 단계 더 점프업 할 거고 유통계의 진정한 왕자를 차지할 날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